자, 이전 영상에서 레이아웃을 적용해 봤는데요. 레이아웃을 적용하면서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보여드릴게요. 로그아웃을 하고 이제 글쓰기 화면이나 글 목록 화면을 들어가 보면 에러가 나죠. 글 목록 화면도 마찬가지로 에러가 납니다. 에러가 나는 화면에 이 메시지를 보면 널인데 거기에 네임 프로퍼티를 읽으려고 했다. 그리고 여기 코드로 보면 이쪽이죠. 여기가 이제 리소스의 뷰의 레이아웃의 내비게이션의 29번째 줄 여기입니다. 요 us user name 이라는 코드인데요. 요거는 이제 현재 로그인한 사용자의 이름을 출력한다. 요런 기능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글쓰기 화면이나 글 목록 화면의 이 뷰가 로그인한 사용자가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근데 로그인을 안 한 상태, 로그아웃을 한 상태로 저 페이지에 접근을 하니까 당연히 에러가 나겠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을 우선은 글과 관련된 모든 기능을 인증된 사용자, 그러니까 로그인한 사용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요. 포스트 리소스 라우트에 라우트에 포스트가 아니죠. 아티클스 리소스 라우트에 미들웨어를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미들웨어 이렇게 붙여주면 이제 인증 이쪽 라우트 7개는 인증된 사용자만 접근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제 글쓰기 화면을 들어가려고 하면 못 들어가고 로그인 화면으로 리다이렉트가 됐죠. 마찬가지로 글 목록도 이제 못 들어가고 로그인 화면으로 리다이렉트 됩니다. 네, 요거까지만 알아보면 너무 아쉬우니까 미들웨어가 거의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그래서 미들웨어를 이번 영상에서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미들웨어는 사용자의 요청이 애플리케이션의 이제 내부에 도달하기 전에 애플리케이션에서 그리고 나가기 전에, 그러니까 내부에 도달하기 전과 나가기 전에 이렇게 통과해야 되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미들웨어고요. 이거를 그림으로 한번 보면 요거는 이제 빙에서 라라벨 미들웨어로 검색한 결과인데 이런 식이죠. 리퀘스트가 오면 미들웨어를 거쳐서 컨트롤러로 가서 그 내부로 들어가서 다시 컨트롤러 미들웨어 그 다음에 라우트 리스폰스 이렇게 나오는 구조인데 조금 더 자세하게 정확하게 보면은 요게 조금 더 가까워요. 실제는 리퀘스트가 오면 미들웨어가 겹겹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미들웨어를 통과하면 이 리퀘스트를 다음 미들웨어한테 전달하고 이런 식으로 안으로 그래서 모든 미들웨어를 통과하면 애플리케이션에 들어갔다가 이 애플리케이션에 컨트롤러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다 처리가 되고 나면 다시 이거를 응답으로 내보내는데 내보낼 때도 미들웨어를 거치고 응답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이제 구조라고 상상을 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코드로 한번 보면은 미들웨어는 앱에 HTTP에 미들웨어라는 곳에 있습니다. 여기 있고 우리가 지금 미들웨어 OS라고 한 거에서 쓴 미들웨어가 어떤 걸까요? 이거일 것 같은데 지금 그냥 추측일 뿐이죠. 이게 맞는지 확인을 해보려면 여기
HTTP의 커널을 열어봅니다. 여기를 보면 이렇게 미들웨어가 정의가 돼 있고, 아래쪽에는 미들웨어 그룹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미들웨어 알리아스가 있죠. 요 미들웨어라는 거에 정의된 거는 모든 요청에 적용되는 미들웨어입니다. 그래서 어떤 요청이든 오면 하나, 둘, 셋, 이 6개의 미들웨어를 전부 다 통과해야 애플리케이션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데, 뭐 내용들을 간단히 보면 뭐 이게 믿을 만한 프록시에서 온 것이냐, 뭐 콜스 나중에 한번 설명할 기회가 있겠지만 콜스를 통과했느냐, 뭐 문자열인데 막 이렇게 빈 공백 같은 게 앞뒤로 붙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 처리해 준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고, 미들웨어 그룹은 이 미들웨어를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웹이라는 그룹이랑 API라는 그룹이 있는데, 그렇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할게요. 그리고 미들웨어 알리아스는 이거를 이름을 따로 붙여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라우트에다가 어스로 지정해 준 거는 요거가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요 미들웨어 엘리아스를 해주지 않으면 라우트에다가 뭐 이렇게 배정을 해줄 수가 없어요. 예, 보이시죠? 알리아스 may be used conveniently. 라우트나 라우트 그룹의 미들웨어를 쉽게 할 수 있게 해주는 알리아스다.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미들웨어에 어스를 하면 앱의 HTTP의 미들웨어에 어센티케이트 해서 얘가 적용됐던 것이죠.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를 조금 더 볼까요? 우리가 프로바이더에 가서 보시면 라우트 서비스 프로바이더라고 있어요. 여기를 열어보면 부트는 이제 이 프로바이더가 실행될 때 무조건 실행되는 것인데, 여기 보시면 라우츠의 api.php라는 라우트 그룹에는 프리픽스를 API를 붙이고 미들웨어를 API를 붙여줬죠. 그리고 요 web.php에는 웹이라는 미들웨어를 붙여줬는데, 여기에 있는 웹과 API가 여기에 있는 웹과 API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요 web.php에다가 작성을 했었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여기 요거 전부 플러스 요거 전부 플러스 요거 전부 플러스 그다음에 어스까지 이렇게 적용이 된 겁니다. 이렇게 구조를 봐주시면 되고, 자, 아까 우리가 이미지를 봤을 때 들어올 때도 미들웨어를 통과하고 나갈 때도 미들웨어를 통과한다고 했잖아요. 코드에서도 보면은 이제 어센티케이터로 한번 보죠. 보면은 여기는 지금 리다이렉트 2만 있는데, 요 부모로 가볼게요. 부모로 가보면 요 핸들에서 처리가 되는 거예요. 핸들에서 처리가 되는데, 여기서 이 처리를 하고 여기서 이제 그 로그인 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없으면 다음 미들웨어로 이런 식으로 넘깁니다. 이런 식으로 넘기는 거고, 우리가 다른 것도 한번 볼까요? 다른 것도 보면은 넘기고
요 지금은 보시면은 이게 들어가는 쪽만 들어가서 다음으로 넘기고 하는 것까지만 보이고 있는데 어떤 걸 봐야 제대로 보이려나. 지금 엉뚱한 데가 있군요. 자, 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인크립트 쿠키스를 보면은 인크립트 쿠키스의 이제 부모 미들웨어로 가서 보면 네, 요렇게 코드가 보이죠. 한 줄로 돼 있는데 얘를 이제 여러 개 겹겹이 쌓여 있잖아요. 얘를 이렇게 한번 분해를 해보면 요렇게 됩니다. 일단은 디크립트를 했죠. 리퀘스트를 디크립트 해서 디크립티드, 그 다음에 얘를 넥스트로 넘겼어요. 디크립티드. 이렇게 하면 이제 다음 미들웨어로 넘긴 건데, 넘겼다가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면 요 단계는 뭐냐면 요 이미지 상에서 요렇게 받은 거예요. 요렇게. 그래서 이제 이 리스폰스를 다시 this encrypt response 해서 얘를 리턴, 요렇게 이제 왜 빨간색이죠? unexpected 뭐 요거 일단 신경 쓰지 말고요. 아무튼 요 한 줄을 풀어서 써보면 이렇게 세 줄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안 했군요. 해석을 해보면 요청이 들어왔을 때 쿠키를 일단 디크립트, 암호화를 해제해요. 그 다음에 얘를 애플리케이션으로 넘겼다가 돌려받습니다. 다 처리된 거를 이 안에 애플리케이션에서 다 처리가 이제 끝나고 나면 돌려받아요. 이 돌려받은 걸 다시 암호화해서 브라우저로 돌려준다. 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들웨어가 양방향으로 들어올 때 나갈 때, 한 파일에서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전부 다 코드를 작성하게 된다는 거를 말씀드리려고 한번 보여줬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가 봤듯이 이제는 우리가 미들웨어를 설정해 줬으니까 로그인한 사용자만 이제 글과 관련된 기능을 쓸 수 있는데, 실제로는 뭐 글 목록이나 혹은 글은 로그인을 안 한 사람들한테도 허용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야 여러 사람들이 좋은 컨텐츠, 우리 웹사이트에 좋은 컨텐츠를 보고 이거 괜찮네 해서 이제 회원도 가입도 하고 사용도 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전부 우리가 리소스 라우트 전체에다가 미들웨어를 걸었는데 요게 아니라 이제 일부에만 거는 게 좋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 미들웨어를 걸기 위해서 첫 번째 할 수 있는 방법은 이 리소스 라우트 대신에 일일이 라우트를 쭉 쓰고 미들웨어를 뭐 정의해 줄 수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렇게 하기엔 좀 귀찮죠. 그러니까 여기는 일단 미들웨어를 없애준 다음에 컨트롤러에 가서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컨트롤러에 가서 생성자를 const public function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his 미들웨어 이렇게 해서 us라고 하면 아까 라우트에다가 걸었던 거랑 똑같은 역할을 합니다. 지금 여기 생성자에 이렇게 해도 되나 한번 볼게요. 베이스 컨트롤러 생성자가 따로 없죠? 네, 생성자 뭐 따로 없으니까 이렇게까지만 해도 될 것 같고요. 네, 테스트 해보면 글쓰기 하면 못 들어가고 글 목록도 못 들어가죠.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원하는 것만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only를 하면 내가 정해주고 싶은 녀석, 예를 들어 인덱스다 이렇게 하면 요 글 목록으로는 들어갈 수 있는 들어가지 못하는데 글쓰기 화면으로는 들어갈 수 있게 되죠. 이렇게 only를 쓰거나 또는 반대로 except를 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반대로 글 목록에는 들어갈 수 있는데 글쓰기로는 못 들어가게 되죠. 요거를 여러 개를 지정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목록과 개별 글 보기는 허용을 해주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면 글 목록에 진입이 되고 아티클스에 몇 번이 있을까요? 14번 이런 데도 이제 올 수 있죠. 그런데 글쓰기는 못 들어간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미들웨어 원하는 컨트롤러 메소드에만 이렇게 미들웨어를 적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미들웨어는 애플리케이션을 여러 겹으로 감싸고 있고 이 애플리케이션의 요청을 처리하기 전과 후에 개입해서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이 미들웨어를 이용해서 인증되지 않은 사용자의 접근을 애플리케이션에 들어오기 전에 차단을 할 수가 있고요. 처음엔 우리가 라우트에 적용을 해봤고 그 다음에는 이 컨트롤러에서 또 적용을 해봤습니다. 이제는 인증된 사용자만 글을 쓰고 수정하고 지울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가 테스트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테스트를 돌리면 당연히 깨졌을 거고요. 결과는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렌더 세일 아티즌 테스트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테스트가 돌게 되는데 네, 5개가 실패가 됐죠. 5개 어떤 게 실패됐냐면 글을 삭제할 수 있다. 아니면 아티클스를 가려고 했는데 실제로는 로그인이 나왔죠. 글 수정하는 것도 실패했고 글 수정 화면 보는 것도 실패했습니다. 실패하는 게 당연하죠. 못 들어가게 했으니까. 네. 그래서 요번에 할 작업은 테스트를 현재 애플리케이션에 맞게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 피처 데크 컨트롤러 테스트. 그러니까 글쓰기 화면을 볼 수 있다. 요거는 로그인된 사용자만 글쓰기 화면을 볼 수 있어야 하죠. 로그인한 사용자는
글쓰기 화면을 볼 수 있다. 그러면 유저 팩토리에 갑자기 사용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 create 유저를 생성한 다음에 여기에 acting as user 이렇게 해주면 실행을 돌아갈까요? 아직 요거 설정을 못 찾았어요. 그러면 얘를 복사해서 fail artisan test 필터는 이런 식으로 하면 요 테스트만 딱 돌릴 수가 있습니다. 네, 패스했죠. 그러면 조금 더 탄탄하게 하려면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는 글쓰기 화면을 볼 수 없어야겠죠. 없다. 글쓰기 화면을 볼 수 없으려면 얘를 없애주고요. acting as가 없으면 글쓰기를 못 보고, 그리고 200이 아니죠. 200이 아니고 리다이렉트니까 301이 나와야 할 겁니다. 이걸 한번 돌려보면요. 아, 302군요. 네, 3029. 그 다음에는 여기가 로그인 화면이 보여야 되잖아요. 이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는 로그인 버튼이니까 assert c 로그인. 그래서 이렇게 해도 되고, 우리가 어디로 리다이렉트가 될지를 정해 두었기 때문에 assert route 리다이렉트 to가 있군요. 리다이렉트 to route, 여기에 route 이름인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로그인으로 가겠죠. 한번 해볼까요? 네,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됐고,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는 글쓰기 화면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가게 되는 거죠. 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는 글을 작성할 수 없다. 그래서 아니네요. 요건 이미 로그인을 했군요. 글을 작성할 수 있다. 그러면 로그인하지 않은 경우만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는 글을 작성할 수 없어야 되고, 이거를 빼주면 얘도 리다이렉트, 이게 더 좋은데요. 이걸로 바꿔주겠습니다. 얘도 로그인으로 가야겠죠.
이번에는 데이터베이스에 요 데이터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럼 has가 아니라 missing으로 바꿔주면 됩니다. 오, 실패를 했네요. 왜 실패했을까요? 아, 여기가 요렇게죠. 제가 다음 영상까지는 요 테스트 속도랑 뭔가 테스트를 좀 더 쉽게 실행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글 목록을 확인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고요. 개별 글 조회도 누구나 할 수 있고, 글 수정하면은 로그인 해야만 볼 수 있죠. 그러면 얘도 로그인한 사용자는 이라고 붙여주고, 유저는 유저 스토리 크리에이트. 지금 이렇게 뭔가 기능을 바꿀 때마다 테스트도 같이 손을 봐줘야 되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크다, 내가 작성하는 코드에 비해서 테스트 코드가 훨씬 더 많이 작성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장기적으로는 이게 엄청난 안정감을 주게 될 겁니다. 이렇게 계속 해주지 않으면 애플리케이션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디서 뭐가 잘못됐는지 파악하기가 어려워져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 기능이 하나씩 바뀔 때마다 계속 꾸준히 관리를 해주면 아주 안심하고 기능을 추가하거나 없애거나 바꾸거나 할 수 있죠. 왜냐면 이 테스트가 잡아줄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하여튼 유저 만들고, 이때는 사용자가 글을 쓰는데 유저 아이디가 이렇게 돼야겠네요. 유저의 아이디. 네, 이 유저가 쓴 거죠. 이 유저가 쓴 글이라고 하고, 여기에 acting as 유저. 또 그러면 텍스트를 통과 로그인 하지 않은 사용자는 볼 수 없다. 지우고, 원래 것처럼 하면 이거는 302 assert redirect route 글쓰기. 요거도 로그인. 얘는 없어도 되겠어요. 왜냐면 이미 라우트로 확인을 하니까. 얘도 없애줍니다. 그래서 요거 나중에 한꺼번에 테스트 할게요. 그 다음에 글을 수정할 수 있다. 얘도 로그인을 해야만 되죠. 로그인한 사용자는 글을 할 수 있다. 유저는 유저 팩토리
이 팩토리의 create 메서드 안에 이렇게 배열로 넘겨주면 이 팩토리로 요 모델을 만들어 줄 때 이 값을 덮어 써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해준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팩토리 아티클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값을 매겨준 게 있는데, 지금 유저 팩토리라고 해서 그냥 아티클을 팩토리를 이용해서 만들면 유저도 같이 생성해서 걔를 이용하게 돼 있는데, 만약에 이 유저 아이디를 밖에서 넣어주게 되면 얘 대신에 밖에서 넣어준 값이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유저를 생성하지 않고 기존에 생성해 놓은 요 유저 아이디 값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acting as user 이렇게 해주고요. 그러면 얘도 이따가 같이 테스트를 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는 글을 수정할 수 없어야죠. 하지 않은 사용자는 글을 수정할 수 없다. 그리고 패치를 로그인하는 상태로 날렸을 때 로그인, 그 다음에 데이터베이스에는 없어야죠. 그리고 얘는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내가 입력한 페이로드와 이 아티클에 저장된 바디가 제대로 값이 수정됐는지를 보는 거니까. 아니면 얘를 not equals로 해주면 되겠죠. 요 수정된 글로 안 바뀌었다는 걸 확인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글을 삭제할 수 있다. 또 하고요. 하는 사용자는 글을 삭제할 수 없다. 그래서 얘도 to route 로그인. 다음에 얘는 missing이 아니고 아직 있어야 되죠. has 티클 ID, 그리고 얘는 유저는 유저 팩토리 create 유저 ID 네. 그럼 이제 테스트를 전체적으로 돌려볼까요? 이 테스트 파일 전체를 돌리려면 이렇게 클래스 네임을 복사해 가지고 필터에다 또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요. 이거 3개가 안 돌았네요. 다시 보면 로그인한 사용자는 글을 삭제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건데
유저를 만들고 아티클을 만들고 여기 액팅 에지가 빠졌죠. 액팅 에지 그 다음에 또 실패한 게 글을 수정할 수 있단데 배드 유저 팩코리 오타가 났네요. 유저 팩토리 그 다음에 또 개별 글을 조회할 수 있다는 바디가 너무 길다. 바디가 우리가 255자 제한이 있었는데 그 제한을 넘어갔나 보네요. 그러면 개별 글을 조회할 수 있다 해서 우리가 아티클 팩토리가 문제가 있었군요. 여기에 패러그래프에 글자 제한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지금 문장 3개가 기본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를 하나로만 바꿔줘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테스트 진행해 볼게요. 여전히 하나가 실패를 했고 에러가 났습니다. 에러의 내용은 우리 아까 이거 익숙한 멘트죠. 너의 네임을 보려고 했다. 그리고 개별 글을 조회할 수 있다 해서 발생을 했네요. 개별 글을 조회할 수 있다. 그러면 개별 글을 조회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가 쇼를 허용해 준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컨트롤러에 쇼를 확인했는데 이상하네요. 알았습니다. 저게 이제 브라우저로 확인을 해보면 어떤 상황이냐면 로그인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글 목록을 보고 요 상황이에요. 요 상황인데 우리가 이 화면에 들어갈 수는 있게 됐지만 이렇게 버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에러가 나는 상황인 거죠. 이게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로그인을 안 했는데 요 코드를 하려고 해서 그런 거고, 요거는 어떤 내용이냐면 내가 로그인하고 요거예요. 요 유저의 이름을 이렇게 표현하게 되어 있는데 요게 로그인 안 했으니까 없는 거죠. 그럼 여기를 로그인 했을 때랑 안 했을 때를 구분해서 표현하고 안 하고 하도록 바꿔줘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문제된 게 내비게이션 블레이드의 29번 라인이죠. 그러면 내비게이션 블레이드의 29번 라인 이쪽인데 이제 구조를 잘 보시면 이제 로그인을 해서 한번 볼게요. 로그인을 해서 보면 이쪽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코드로 보면 이 드롭다운 쪽, 요 세팅 드롭다운 요 통으로 요만큼에 해당하는 거고, 얘는 이제 로그인 했을 때만 보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라고 해주고, 여기다가 and us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재는 로그인 된 상태니까 보이는데, 로그아웃 하면 아 86번 라인도 똑같은 게 있네요. 86번 라인은 로그인 해보고, 86번 라인은 요 리스폰시브 반응형으로 했을 때 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가 요만큼이 통째로 로그인이 안 됐을 때는 없으면 되겠죠. 그래서 리스폰시브 세팅 옵션스의 요 부분이네요. 요 부분. 그래서 얘도 여기를 머스로 가려주겠습니다. 머스 이렇게 하면 이제 로그아웃 하면 화면이 정상적으로 보이고, 테스트를 해보면, 테스트 돌려보면 모두 통과가 됐습니다. 모두 통과가 됐는데, 이 로그인 안 한 사용자 혹은 회원이 아닌 사람한테 여기 보여줘야겠죠. 우리 첫 화면처럼, 첫 화면 보면 이렇게 로그인 레지스터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보여주도록 코드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그러려면 웰컴에 보면 이 부분이죠. 웰컴에 요 로그인이 else인 경우에 링크를 이렇게 보여주도록 해놨는데, 우리는 그래서 오스면 얘를 보여주고, 오스가 아니면 else, 여기에 요거처럼 보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얘랑 구조를 똑같이 맞춰보면 이렇게 디비전이 하나 있고, 그 안에 이렇게 글 목록 글쓰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여기도 디비전 클래스는 클래스 해주고, 얘는 지금 이 로고 부분이랑 이 링크 부분을 구분하려고 디비전을 두 개로 구분한 것 같은데, 저희는 그럴 필요는 없으니까 내비게이션 링크 컴포넌트만 하나 가져와 볼게요. 이렇게 하고, 일단 한번 보면 이렇게 그죠? 여기가 이제 로그인이 되고, 액티브 여부는 여기가 내비게이션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얘는 없애주고, 라우트는 로그인으로 가게 하고, 메뉴명은 로그인 이렇게 해주면, 뭔가 잘못됐군요. 여기 하나가 더 생겨서,
그래서 요 로그인 누르면 로그인 화면으로 가고, 회원이 아니라서 회원 가입을 시키고 싶으면 여기에 컴포넌트 하나 더 넣고 레지스터 회원 가입 이렇게 해주면 여기서는 이렇게 두개 됐고요. 그 다음에 반응형일 때도 로그인 회원 가입이 나와야겠죠. 얘는 됐네요. 됐습니다. 이렇게 줄어들어도 굳이 뭐 햄버거가 나올 필요 없고, 이렇게 하면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봤고요. 테스트도 여전히 잘 통과하고, 화면도 이제 다 글쓰기는 권한이 없으니까, 로그인 안 했으니까 일로 가는 게 맞고요. 네, 여기까지 일단 해봤습니다. 해봤고, 생각보다 조금 테스트도 작성하고 하느라 길어졌는데, 코드 변경된 거 보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번에 원래 해보려고 했던 거는 로그인한 사용자와 로그인하지 않은 사용자를 구분하고, 매뉴얼상으로 보면 인증에서 라우트 보호하기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미들웨어를 이용해서 특정한 라우트에 인증된 사용자만 들어올 수 있게 하고 싶어 했고, 근데 우리가 리소스 라우트를 쓰다 보니까 어디 있죠? 여기 지금 변경된 게 안 나오는데, 이 웹 라우트에 여기가 이제 리소스 라우트를 쓰다 보니까 여기에 미들웨어를 하면 이 컨트롤러의 모든 메서드에 다 오스 미들웨어가 적용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글 목록이나 글 보기 같은 경우에는 비회원도 볼 수 있게 해주고 싶어서 얘를 이 생성자 안에서 아티클 컨트롤러의 이 생성자에다가 미들웨어를 인덱스와 쇼를 제외하고 적용해라 라고 해줬었고요. 그리고 이 내비게이션 윗단에 이제 내비게이션에서 언제나 이 사용자가 로그인된 걸 가정하고 코드가 작성되어 있어서 에러가 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사용자가 로그인 됐을 때 보여줄 부분을 이 블레이드 지시어로 오스 블레이드 지시어로 이렇게 감싸서 처리를 해줬고요. 이게 지금 엉뚱한데 된 것 같은데, 잠깐만요. 여기가 아니고 여기가 맞는데요. 과연 네, 코드 위치가 조금 잘못되어 있었어요. 여기다가 이제 로그인 안 했을 때는 로그인과 회원 가입이 대신 보여지도록 내비게이션 바를 바꿔줘 봤고, 요거는 이제 반응형 디자인으로 이렇게 작은 화면일 때에도 로그인이 안 돼 있으면 이 부분을 보여주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로그인 여부에 따라서 컨트롤러 이 화면의 접근 여부를 바꿨기 때문에 테스트도 바꿔줬어요. 테스트를 바꿔줬고,
테스트 이름도 글쓰기 화면을 볼 수 있다를 뭐 로그인한 사용자는 볼 수 있고 로그인 안 하는 사용자는 볼 수 없고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다시 쭉 작성해 줬습니다. 그리고 요 과정에서 우리가 이 글쓰기 팩토리가 글이 이제 255자 넘는 게 나와서 테스트가 실패한 경우가 있어가지고 얘를 패러그래프를 딱 하나만 쓸 수 있도록 까지 바꿔줘 봤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지금 우리가 이제 인증된 사용자만 특정 라우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호하는 장치는 했는데 아직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른 사람의 글을 삭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인가 기능, 권한과 관련된 기능을 다음 시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